수학 고민 해결하고 신나게 도움닫기! 자, 2021년 사교육비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사교육비 총액이 무려 23조 4천억 원인데요. 이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07년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학습을 하다 보니까 혼자 공부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나? 뭔가 좀 내가 잘못 가고 있나? 이런 걱정과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인당 학생들의 월 평균 사교육비가 이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36만 7천 원인데 이 또한 최대치라고 하네요. 야, 이런 현상에 대해서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식비로 대부분의 돈을 탕진하는 저로서는 믿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러네. 네. 근데 뭐 역시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혼자 있으면 불안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 학교도 나가고 하니까 뭐 모르는 문제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이 불안감을 해소하지 않을까 싶은 기대는 되네요. 그래요. 네. 자, 근데 이 사교육비의 어떤 그 비중 또한 영어, 수학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습니다만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뭐 영어까지는 어떻게 못해도 수학만큼은 그렇죠. 수학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수학 고민 해결해 주실 두 분이죠. 차계령 선생님, 정유빈 선생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차길령입니다. 정유빈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학생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는 과연 어디인지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이건 좀 충격인데요. 예, 2학년 1학기 덧셈과 뺄셈이다. 그러네요. 이게 덧셈 뺄셈은 저희가 안 다룰 줄 알았거든요. 너무 기본이라. 예, 그리고 2학년이면 얼마나 어린 학생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 학생이 지금 덧셈 뺄셈 때문에 고민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마음이 안 좋은데요. 그렇죠. 1학년 때 한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두 자릿수 범위에서는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은 없는 덧셈과 뺄셈을 배우는데요. 2학년 때 드디어 그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이 있는 덧셈과 뺄셈의 그 원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헷갈려가지고 연산을 좀 힘들어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걸 좀 잘 이해하고 또 계산 형식 그리고 그 관계들을 잘 익혀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이후에 세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처럼 자릿수가 많아지는 것도 척척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잘 익혀둬야 됩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일상과 연결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또한 일상을 생각해 보면 우리 친구들이 왜 덧셈과 뺄셈이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친구랑 내가 모은 칭찬 붙임딱지 수의 합이나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읽은 책 수의 합 같은 덧셈이나 또 가지고 있는 사탕수에서 친구에게 주고 남은 사탕수, 또 줄넘기를 가장 많이 넘은 친구와 가장 적게 넘은 친구의 줄넘기 횟수의 차, 뭐 이런 것 등 덧셈과 뺄셈이 필요한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커보니까요. 덧셈 뺄셈을 해야 되는 순간, 네. 또 이 받아올림, 받아내림을 해야 되는 순간이 거의 매일 있거든요. 그렇죠. 뭐 돈 계산할 때. 아무래도 뭐 음식값을 많이 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뭐 수학에서 덧셈과 뺄셈이 실은 가장 중요하죠. 자, 현실 상황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덧셈과 뺄셈의 의미는 물론 덧셈과 뺄셈의 해결 방법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만날 친구 과연 어떻길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저희도 궁금한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김시은 학생과 어머니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공부하기 좋은 날씨죠. 그러네요. 시은이. 헤어밴드 이쁜 거 했네. 스티커 붙이기 하나요? 색칠하기인가? 색칠하기. 너무 웃긴데? 무지개 도끼 할까? 네, 취미 활동을 하면서 엄마랑 저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 보이네요. 네. 자, 이렇게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학교 생활이나 학습의 어려운 부분을 얘기하는 상황을 또 이끌어낼 수 있겠죠. 화목한데요? 자, 이제 공부를 하러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자, 보자. 수학이네요, 수학. 두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인데 받아올림 있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잘하는 거 아닙니까? 쑥쑥쑥 나가는데? 쭉쭉 풀어내고 있죠, 그렇죠? 잘하는 것 같은데? 네. 너무 잘하는데? 다 맞는데? 덧셈 부분은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서술형인가요? 문제가? 네. 문장제 문제도 있고요. 네. 아, 멈췄어요. 보자. 2학년 문제도 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 아는 문제만 풀고 넘어가면 네. 계속 아는 것만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상태가 유지되잖아요. 그렇죠. 어렵더라도 엄마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다음 학습을 진행할 수 있어요. 지금 학교 그 진도가 벌써 조금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 뭐 이렇게 빼기 이렇게 벌써 나오는데 그걸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해서 계산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빼보고 이러는 게 나오는데 또래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연산 속도도 그렇고 좀 느린 것 같고 뭐 아직 손가락을 몰래 좀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제가 보면은. 그리고 이제 좀 10의 자리 넘어가면은 좀 헷갈려해서 실수가 잦고 그다음 문제가 좀 서술형으로 나오면은 그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일단 더하기 빼기부터 속도를 좀 빨리 풀 수 있게 하자 그래가지고 완전 기본부터 하고 있죠 지금. 자, 문제집을 꺼내나요? 뭐 꺼내는데요. 아무래도 모를 때는 모를 때는 이제 뭐 참고하고 그런 거. 잠깐만요. 아닙니다. 네. 이것은 말랑말랑. 장난감이잖아요. 슬라임. 그러니까요. 슬라임에다 스트레스를 풀고 아이고. 있나요? 슬라임을 좋아하나 봐요. 공부하고 있었는데. 지금 법을 만들 때가 아닌데요. 예, 예. 그러게요. 시윤아, 숙제했어? 숙제했어? 그렇죠. 엄마 나타날 타이밍. 아니, 숙제한 다음에 하라니까. 아이 표정 봐. 아이 걸렸네 이런 표정이에요. 너 어제 수학 익힘 그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하기. 그거 계속 못했잖아. 잘 생각해서 해보고 모르겠으면 엄마 불러, 알았지? 여기서부터. 집중을 제가 봤을 때는 단 1분도 못 하는 것 같고 제가 눈에 보여서 자꾸 그걸 하는가 싶어서 밑에 이렇게 숨겨놓으면은 자기는 요걸 이렇게 만지면서 해야지 집중이 잘 된다 그래가지고 거의 1시간 정도까지 실갱이 하면서 되게 힘들게 하고 있어요. 야. 귀여워요. 너무 귀여운데. 네. 정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슬라임을 만지면서 해야 집중이 된다라는 게 근데 약간 핑계일 가능성이 좀 크잖아요. 그럼요. 엄마 입장에서 좀 답답할 수 있고 네. 이게 좀 그럴까 봐 이렇게 밑에 넣어놨는데 일부러 또 꺼내기까지 꺼내서. 하니까 좀 그러겠네요. 예. 네, 확실히 이 시은이가 수학을 어려워하고 조금 힘들어한다는 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집중이 안 되니까 밑에서 자꾸 이렇게 네. 슬라임이 나오게 되는 걸 거고요. 그리고 일단 연산을 좀 싫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우리가 본 대로 덧셈은 좀 네네. 잘 풀었지만 두 자릿수 빼기 한 자릿수 그러니까 다 받아내림이 필요해지는 순간부터는 조금 힘들어하고 있어서 연습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좀 재미있게 자연스럽게 수학을 하게 좀 이렇게 시은이의 마음을 끌어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 스타일의 연습도 아직은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연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얘기가 좀 전에 나왔죠. 집중력이 단 1분도 없는 것 같다. 이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혼자 공부를 할 때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취미 활동을 엄마랑 같이 하는 것처럼 엄마랑 같이 공부를 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학년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부족한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네네. 네, 취미 활동과 놀이를 즐겨 하는 것도 뭐 당연한 것 같고요. 취미 활동과 놀이하는 시간과 공부하는 시간을 적절히 배분해서 엄마랑 시연이가 함께 계획을 세워보고 계획을 달성할 때마다 보상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5문제 풀면 슬라임 1개 사주고 이런 거. 네, 그런 거죠. 그래요? 아니면 이제 취미 활동하는 시간을 좀 늘려준다든지 이런 보상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시은이가 더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엄마가 이제 고민을 이야기를 하자마자 어떻게 하면 뭐 집중력은 잡아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술술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전 테스트 결과가 몹시 궁금합니다. 그러네요. 네.
보시면요. 확실히 그쵸. 지금 앞에 세 개는 잘 풀었어요. 근데 확실히 좀 밑에 보면은 단순하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단순한 부분이지만 그런 연산 부분들을 좀 어려워하고 있어요. 베개자리 표현을 하는 것 또한 잘 못하고 있고요. 두수의 덧셈과 뺄셈을 사실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이런 문제들도 잘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도 가르기를 이용한 이 빈칸 채우는 문항 같은 거는 잘 풀었습니다. 그리고 문장형 문제도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잘 이해를 했어요. 네네. 조금만 더 재밌는 방법으로 연산에 다가가게 하면 금방 늘 것 같습니다. 아니 이번 주가 이제 그 정유빈 선생님이 다녀오실 차례인데 그렇죠. 맞죠. 이게 또 오늘이 주제가 하필이면 연산이라 뭐 네. 연산군은 아닐 텐데. 연산군이 아니야. 연산군이 어떻게 나옵니까? 닉네임이 궁금해서 그러죠. 그렇죠. 지금까지 뭐 많은 지금 닉네임들이 나오고 예,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요정의, 뭐 지난주에는 마술사도 나왔고요. 네. 네. 정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말랑말랑 수학 친구 네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슬라임 때문에 말랑말랑, 네. 이게 제가 이제 또 저희가 우리 유빈 쌤의 성격을 아는데 오글거리는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요정 안 되겠고 안 되겠다. 친구로 가자 이렇게. 친구로 네. 말랑말랑 수학 친구. 네, 네, 약간 슬라임 같은. 좋습니다. 네네. 뭐 연산군보다야 뭐. 네, 연상군이 뭐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 정말. 죄송합니다. 네. 자, 정유빈 선생님과 우리 시은이의 수학 공부 과연 말랑말랑 어떤 분위기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아마도 어려워하는 게 이제 두 자릿수 이상이 되면서 빼거나 더할 때, 그치? 네. 긴장했나요? 괜찮았어요. 처음엔 약간 눈을 못 마주치고 있는데 아직은.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아주 간단한 걸로 일단은 해보자. 자, 빨대가 있고요. 그 옛날에 문방구에서 팔던 그 먹는 것처럼 생겼네요. 네, 저학년은 이 정도 그냥 간단한 준비물들을 가지고 실제로 좀 현물을 보면서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해서요. 손가락쌤 대신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아, 여기서 얘는 다 한 개가 10을 의미하는 거야. 얘는 한 개씩만을 의미해. 네. 선생님 문제를 내볼게. 얘는 10단위니까 30이야, 그치? 30에서 3을 뺄 거야. 30에서 3을 빼요? 그렇지, 30에서 3을 빼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 30 빼기 3. 게임하듯이 생각을 해서 이거 한 개를 주고 저 1의 자리로 10개를 주세요 해서 받아왔어. 근데 이 와중에 벌써 아까 엄마가 말씀하셨던 그 집중력 1부는 이미 지났어요. 표정은 좀 밝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네네. 확실히 흥미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럼 그 10개가 어때? 이걸로 바뀌면서 10 빼기 3으로 바뀔 수 있겠지, 그치? 10 빼기 3, 10개 중에 3개. 그렇지, 완전 똑똑해. 10개 중에 3개가 남아서 7개가 있고 거기에 얘네 둘이 아직 남아있어. 얘네는 몇이지? 20, 그렇지, 그럼 정답은 얼마? 27?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받아내림의 의미 자체가 여기서 여기를 바로 뺄 수가 없어. 그러면 1의 자리에서 1의 자리를 빼는 게 불가능하니까 얘를 빌려주고 10개를 얻어오는 게 되겠지. 이거 우리도 집중해서 듣게 되네. 이번엔 24에서 7을 뺄 거야. 얼마가 될까? 4에서 7을 뺄 수가 있을까? 아니요. 안 되지, 그치? 그러면 자, 아까 말한 대로 얘를 갈랐어. 10과 14. 14에서 7을 뺄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 20 중에서 하나를 주고 10개를 빌려와서 14개를 만들어준 거야. 14 빼기 7은 7. 오! 완전 잘했어. 요 7이 남아있고 요 10이 남아있습니다. 정답은 얼마가 될까요? 몇 개의 빨대가 있게 17. 될까? 그렇지. 필요한 만큼을 갈라낸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핵심이 되겠지? 네. 그치? 확실히 저렇게- 집중도 잘하고 있는데요. 네, 숫자를 좀 가르기를 하면서 네네. 24는 큰 수잖아요. 그 큰 수에서 10과 14로 갈라내고 거기에서 좀 더 간단한 뺄셈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실물을 이용해서 이해했던 상황들을 또 스케치북에 직접 쓰면서도 해볼 수 있고요. 그럼 좀 더 확실히 이해가 되겠죠. 42 빼기 네모는 35. 이거 선생님한테 시은이가 설명해줘. 받아내림하는 과정 그런 걸 설명을 해보는 거야.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자신감이 좀 더 붙어. 그리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해도가 더 돼. 내가 직접 가르친다고요? 그렇죠. 이제 아이가 선생님 놀이 하듯이. 그렇지. 네. 40.
42에서 35를 빼서 42에서 35를 빼서 42에서 35는 어떻게 빼?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맞아요. 그냥 배우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굉장히 낯설어 하더라고요, 그쵸. 처음에는. 나한테 왜 이래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조금 처음 봤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네네. 엄마나 뭐 동생이나 이렇게 가까운 가족들이 물어보면 엄마 이런 거 하면서 설명을 해줄 그렇지.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몰라?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어. 더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아, 처음에는 대답을 말로는 설명을 못 하는데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 쓰게 한 다음에 그 풀이대로 한 번 더 설명을 하게 해줘 봤었어요. 이거 2 빼기 5인데 이거 어떻게 뺐어? 4에서 1을 빌려와서 10에서 5 뺀 다음에 5에서 2 더하면 7이고 3에서 3 빼면 0이니까 그냥 7이에요. 우와, 잘했어. 할 수 있지 이렇게, 그지? 아 이제 웃어.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니 잘했다 그러니까. 웃어. 당연히 기분 좋죠. 아니 웃었다는 건 일단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기분이 풀린 거잖아요. 그렇죠. 뭐 할만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죠, 그죠? 그렇죠. 제가 조금 더 크게 웃기는 했지만요. 네네. 시은이도 웃었기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맞아요. 약간 기분파야, 기분파. 맞아요. 네. 아, 저렇게 웃었으면 다 해결된 겁니다, 기분파도. 네. 이 약간 수학다운 수학에는 좀 자신감과 흥미를 잃은 상태인 것 같아서 일단 놀잇감을 활용한 학습으로 집중력을 좀 이렇게 유도해 봤는데요. 아주 잘 따라와 줬어요. 그래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차유령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시은이처럼 이제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들. 네. 놀이랑 활동을 통한 학습을 하는 거는 정말 좋은 방법이죠. 뭐 나온 상황만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제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이 필요한 문제나 상황을 먼저 주고 그것을 이제 교구를 이용해서 활동했다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 이게 내가 갔어야 됐는데. 아예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훨씬 더 잘한다. 뭐 이런 말씀. 아예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네. 약속해서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근데 시은이가 집중해서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수학에 좀 더 흥미를 느끼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고무적이네요. 자, 아이가 직접 선생님이 돼서 이렇게 설명해 보는 거, 뭐 어머니한테도 할 수 있겠고, 뭐 형제한테도 할 수 있겠고. 아, 오늘 모범 답안을 저희가 듣게 된 것 같은데, 그 아까 전에 블럭이 있었거든요. 네, 있었죠. 시은이의 더 적극적인 리액션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빨대에 이어서 이제 블럭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블록이군요, 이게. 이런 교구가 다 있군요. 저건 약간 요즘 나오는 치즈같이 생겼다. 저 맛있는데. 앞으로 시은이가 배우게 될 곱셈구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 요 규칙을 먼저 봐봐. 한번 규칙대로 얘기해봐봐. 얘네는 어떤 규칙을 갖고 있지? 뒤에는 2씩 유지되고 앞에는 1씩 커져요. 똑똑한데? 네. 지금 흥미도 많이 오는 것 같죠? 그렇죠. 지금 저랑 공부하면서 자신감이 계속 붙고 있는 것 같지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두 번, 이거는 노란색은? 5씩 커져요. 5씩 커져, 그치? 이렇게 계속 이 숫자들을 보다 보면 그냥 간단한 한 자릿수 덧셈 뺄셈에 대한 연습이 쭈쭈쭈 되거든? 시은이가 규칙을 생각해서 넣어보도록 해봐. 3, 6, 그 다음은 뭘까, 이제는? 그렇지, 그 다음은 뭘까?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보면 얘네는 규칙이 3씩 커지는 아이들이란 말이야. 네. 이 덧셈하는 걸 나중에 그 다음에 예습하게 되면 곱하기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도움닫기 첫 시간에 그 곱셈에 대한 중요성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선행학습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예습으로 2학기에 배우게 되는 곱셈 구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덧셈 뺄셈이랑 연결 지으면서 곱셈까지 나아가는 내 자신감을 좀 뿜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허. 16에서 8이 커지면 24, 그치? 16에다가 8을 더한다 그러면 사실 숫자가 넘어가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 네. 16이 정확히 딱 20이 되기 위해서 몇 개 필요하지? 4. 그렇지. 그 4만큼 먼저 더해서 20을 만들고 나머지 4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숫자가 계속 좀 더 쉽게 계산을 해볼 수 있어. 나 그렇게 해요. 네네. 저도요. 예. 우와. 우리 잘하고 있었네. 네네. 계속 얘네를 넣으면서 엄마한테도 물어보고 동생한테도 물어보고 지금 시은이가 제일 잘할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계속 보다 보면은 숫자를 더 더하고 빼는 것들이 더 쉬워져. 잘했어. 엄마가 너무 엄마가 오셨어요? 예, 저렇게 가까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쑥 들어오셨는데 놀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맞아. 해맑게 집중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야, 이게 역시 재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니, 이제 어머니까지 놀래서 이렇게 지켜보게 만드는 그럼. 네. 대단한 학습이었는데, 그나저나 그 시은이가 대답도 아주 잘하고, 아까 초반에 비해서 뭐 굉장히 집중력도 좋아진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저 정도 집중력은 옆에 슬라임을 이만큼 쌓아놔도 안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대단한데요. 그럼요. 재미가 있으니까 엄청 오래 집중을 하잖아요. 제가 가서 시은이와 함께했던 그런 역할들을 엄마가 충분히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집중력에 대한 고민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은 저렇게 할 때에는 제가 말을 걸어도 시은이가 계속 덧셈을 하느라고 말을 못 들을 정도였거든요. 야,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게임 종류로 두 자릿수 빼기 한 자릿수부터 서서히 친해진 후에요. 네. 거기서 이제 확장을 해 나가면 두 자릿수 빼기 두 자릿수 연습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사실 시은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TV를 보는 친구들도 큰 수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만약에 오늘 차길령 선생님이 만약에 가셨다면 어떤 걸 가르쳐 주셨을 것 같나요? 뭔가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저는 이제 덧셈과 뺄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는 것을 같이 공부했을 것 같아요. 자, 이 단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를 모으고 가르면서 계산을 해보면 네.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이 있는 덧셈과 뺄셈의 원리를 더 잘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45에서 30을 뺀 후에 2를 더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45를 40과 5로 가른 후에 40에서 28을 빼고 5를 더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세 번째 방법으로는 45에서 25를 먼저 빼고 그리고 나서 3을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45에서 25 빼는 거는 뭔가 딱 떨어지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야, 이게 시은이의 이제 연산 실력을 계속 높여줄 방법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아니 이렇게 되면 최종 테스트 결과 뭐 안 궁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 네, 이렇게 재미있게 공부한 결과 과연 어떤 향상이 있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이해했는지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 웃음이 얼굴에서 이게 웃어요. 웃음이. 네. 시은이가 잘 따라와줘가지고 저도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웃었던 게 아닐까. 표정이 밝아졌네요. 예, 네. 예. 뭔가 이게 써내려가는 것도 좀 거침없이 쓰는 것 같고. 그러게요. 뭔가 자신감이 생겼어. 잘 따라온 만큼 잘 풀어야 될 텐데 하는 긴장은 조금 됐거든요. 다 맞췄어. 어머. 네. 다 맞췄어요. 야, 기뻐. 성공입니다, 야. 중간에 의미하는 바를 모르는 문제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 문제는 패스를 하고 끝까지 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네. 그거 좋은 거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스킬이죠, 스킬. 네. 오. 숫자 퍼즐로 공부하니까 재밌었어요. 수학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게 놀이로 해주시니까 근데 일단 집중 이렇게 잘하는 거 처음 봤어요. 원래는 뭐 1분도 못 앉아 있었거든요. 그 놀이 도구만 좀 잘 사용하면 거기 구구단도 나와 있던데 이제 구구단까지 금방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셨다는 거. 네, 바로 구매했습니다. 지금 수요일 날 도착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구매하셨어요. 네. 야, 대단합니다. 아니, 오늘의 결과 너무너무 정말 그야말로 대박인데요. 역시 예. 말랑말랑 수학 친구. 이 교구회사에서 약간 선생님한테 지분 좀 주셔야 되지 그러니까요. 않나. 우리 걸 이렇게 활용을 잘한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갑자기 자신감이 여기 얻어지네요. 아이가 술술 이렇게 시은이가 너무 잘 풀어주니까 네.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요. 그렇죠. 앞서서 혼자 공부할 때 패스했던 유형은 사실 어떻게 풀지를 몰라서 그냥 넘긴 거였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안 다뤄본 유형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하루에 뭐 2문제, 5문제 정도까지면 충분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네. 서술형 스타일의 연습을 미리미리 해보기를 바랄게요. 야, 정말 좋은 방법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주신 이 이야기들 사실 그 이제 시은이뿐만이 아니라 네. 모든 저학년들이 뭐 해보면 다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말 나온 김에 시은이 같은 우리 그 저학년들, 네,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저학년들을 위한 덧셈, 뺄셈 학습, 네, 더 추천해 주실 게 있을까요? 수카드 아주 좋아요. 수카드. 수카드를 이용해서 합이 가장 작은 덧셈식이나 차가 가장 큰 뺄셈식을 만들어보는 놀이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1부터 9까지의 수를 쫙 가지고 가족들이 모여요. 네네. 그래서 각자 1부터 9까지의 수카드 중에서 보지 않고 이제 4장씩을 뽑는 거죠. 그리고 이제 뽑은 4장의 수카드를 사용해서 합이 가장 작은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의 수를 만든 후에 책상 위에 딱 놓는 거죠. 만든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의 덧셈식을 계산을 해서 이제 합이 가장 작은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뺄셈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뺄셈식 놀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가 가장 큰 두 자리 빼기 두 자릿수를 만들어서요. 네. 차가 가장 큰 사람이 이기는 걸로 또 아니면 목표수를 정해놓고 그 목표수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놀이를 하거나 또는 수카드 5장을 뽑아서 한 장은 버리고 나머지 4장만 사용하는 등 뭐 놀이 방법을 바꿔가면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겠네요. 참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연산을 처음 접하는 저학년들을 둔 학부모님들도 사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도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아이들이 연산 연습 과정에서 뭐 지루함을 느낀다거나 네. 또 받아올림이나 받아내림이 나오고 뭐 자릿수가 커지면 어려워하잖아요, 학생들이. 네. 저학년 학생들은 또 이제 집중력도 부족하고 근데 호기심은 많아가지고 네네. 주변의 상황들에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학습 시간을 잘 조절하고 그냥 무조건 반복, 많이 연습하는 것보다 어떤 활동이나 놀이를 통해서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연산과 관련해서는 네. 엄마의 방법을 강요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사실 어른들에게 익숙한 방법은 그냥 단순하게 받아내림, 받아올림이라는 방법이거든요.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한 가지 방법뿐만이 아니라 가르기, 모으기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아이들이 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로셈의 한 방법으로 빠르게 풀기만 하면 아이들이 질려할 수 있거든요. 저학년일수록 수학에 대한 재미 그리고 자신감 그것을 꼭 잃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중요한 말이네요. 자, 오늘은 우리 시은이를 보면서 이 받아올림, 받아내림 아주 중요한 정말 2학년 1학기 그 연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게 사실 반복적으로 계속 풀기만 한다고 해서 그리고 또 엄마가 옆에 앉아서 아니 팔은 크니까 4로부터 하고 하라고 막 이렇게 윽박 지른다고 해서 절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아셨을 겁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재미있게 놀이하듯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빠져들고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방송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YTN 사이언스 채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찾아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뿅뿅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해주신 정유빈 선생님, 차기령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태근 씨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유익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